강원랜드가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재개장을 했는데 들어선 순간부터 조용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도 않고. 한 15배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30분 만에. 좀만 더 있으면 더 오겠다 생각이 잠깐 들다가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폐광지역 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라고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의 입장이 해석이 조금 달라요. 올해는 폐광 기금을 내지 못한다.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산정 방식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분명하게 폐특법은 연장이 돼야 되고 시효는 폐지돼야 됩니다. 다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과제들이 먼저 있어요. 처음 딱 가서 가장 좀 놀랬던 게 우리 전당포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와, 이게 도박이 무섭구나. 폐특법이 마지막 보루라고 보고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연장도 시키고 시효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죠. 자금 확보 방안은 이거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나는 사업이 어딨나요? 사실 그렇죠. 이거는 필요악이다. 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가 코로나19로 휴장이 지금 계속 길어졌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개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강원랜드 피해가 좀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강원랜드가 이제 7월 20일부터 이제 재개장을 했는데 이렇게 접수를 이제 사전에 좀 받아서 ARS 추첨을 통해서 하루에 750명씩 입장을 시키고 있대요. 그런데 뭐 실제 들어온 사람은 한 하루 평균 한 400여 명 정도. 이게 이제 지난해 정상 영업을 했을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일반 영업장이 하루 평균 한 8,000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많을 때는 훨씬 더 많았겠죠, 8,000명보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2월 달부터 6월까지 이제 7월까지 매출로 걷어들였어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온 게 한 5천억 정도, 6월 말 현재로. 지난해 총 매출액이 1조 5,100억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 32%가 지금 매출이 급감을 한 거예요. 강원랜드 전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원랜드 주변 지역의 타격도 뭐 극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개월이나 영업장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카지노 입구에는 출입을 막는 선이 쳐졌고 사람이 북적이던 입장권 구매 카운터는 텅텅 비었습니다. 기념품 샵도 영화관도 모두 휴장. 카지노뿐 아니라 부대시설까지 다 문을 닫았는데요. 여름 대목을 맞아 북적여야 할 물놀이장은 물이 하나도 없고 입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실제로 강원랜드를 가봤는데요. 원래 이제 제가 그 전에 강원랜드 갔을 때는 되게 복적복적하고 약간 사람 많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들어선 순간부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마을 자체가 좀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 느낌이라 그러나, 그리고 강원랜드도 다 카지노 다 이렇게 출입 못하게 쳐져 있고 네. 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도 않고. 네. 그게 하루 8,000명이라 하면은 네. 우리가 만약에 춘천에 같은 경우에 무슨 축제를 한다 네. 하면은 캠페이지에 와장창 모일 때 15,000명, 2만 명 그렇죠. 정도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그 정도 수준으로 온다는 거는 거의 1년 365일 축제였던 곳이 아예 이제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위의 민가나 이제 상업 시설이나 이런 쪽은 거의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맞다. 이렇게 실제로는 한번 가보셨나요? 카지노? 강원랜드? 네, 카지노? 저는 강원랜드는 가보지는 못했고 카지노에서 이제 좀 게임 했던 경험은 제가 이제 여행 갔을 때 미국 라스베가스 여행 갔을 때 라스베가스. 네. 네. 거기는 비행기를 딱 내리면은 그 공항에도 막 이렇게 머신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게임을 하고 네. 저는 이제 간이 좀 작아서 네. 크게는 못하고요. 이렇게 뭐 10센트 뭐 이렇게 그런 되게 그냥 나도 여기서 한번 해봤다 그런 경험이지 뭐 이렇게 돈을 따려고는 생각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카오에 한번 다른 상품 여행 상품 갔다가 잠깐 경험하는 걸로 갔었는데 그 빠칭코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딱 내리면 이제 뚜루룩 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가 알아서 뭐 하다가 맞았다고 뭐 하면서 막 나와. 뭐라 그러죠 그거?
그래서 칩.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가지고 가져갔는데 한 15배인가 그렇게 한 거예요. 30분 만에. 야 이거 좀만 더 있으면 더 벌겠다 생각이 잠깐 들다가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면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후로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하셨으면 다 잃고 다 더 잃었을 거예요. 제가 사실 강원랜드 처음 딱 가서 가장 좀 놀랬던 게 이제 이번에 휴장하기 전에도 거기 전당포 이런 게 엄청 많은 그죠, 거예요. 그죠. 예, 사채하는 거, 뭐 대부업하는 거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도박이 무섭구나. 그렇죠. 이 사실은 그 강원랜드 주변 지역에 처음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공터마다 자동차가 쫙 세워져 있어요.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니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카지노를 하다가 돈을 다 잃은 분들이 그 타고 온 차를 맡기고 차 키를 맡기고 비용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돈을 다 잃은 거죠. 차를 못 찾아가. 그런 차들이 빈 곳곳에 이제 막 세워져 있고 그래서 한동안 그게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거죠. 이 도박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강원랜드가 문을 못 열면서 폐광 지역의 여파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폐광 지역 개발 기금 때문이라는데 어떤 건지 좀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폐광 지역 발전 기금 이것은 이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에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폐광 지역과 관련된 관광 진흥 그리고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의 25%를 강원도에 납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1,455억 원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주로 폐광 지역 진흥 기구로 지정된 7개 시군에 위치한 기업의 뭐 경영 활성화라든지 뭐 주민 창업 지원이라든지 이제 좀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는 이 폐광 지역 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라고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의 입장이 해석이 조금 달라요. 강원도에서는 이제 법인세 차감 전에 그 자체 당기 순이익의 25%를 하고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일부 좀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이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랜드하고 강원도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강원랜드가 주는 대로 받았다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미환수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강원랜드하고 소송도 하고 있을 정도로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럼 이 폐광 지역 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건 좀 어떻게 시행하게 된 건가요? 우리 이제 정부가 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거를 1988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이미 우리가 석탄을 직접 캐서 생산하는 그 생산 비용보다 외국에서 더 질 좋은 석탄을 수입해다 쓰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한 게 그럼 광산 문을 닫게 하자. 광산 문을 닫으려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광산이 문을 닫으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설립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국인들을 위한 전용 카지노 이 강원랜드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광산이 문을 닫은 폐광지역의 경제 기반을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아까 폐광기금도 이익금의 뭐 몇 %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폐광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을 만들기로 한 비용을 투자해서 했지만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10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이 법은 시효가 만료가 돼서 없어지는 건데 이게 연장을 한 거예요. 10년씩. 그래서 1995년에서 2005년, 다시 2015년,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25년이 폐특법 시효가 만료가 된 거고 지금 아직까지 근데 폐광지역은 경제 기반이 조성이 안 돼서 다시 이걸 연장하거나 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사실상 이 폐광 기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좀 지금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미진한 거지 과정 속에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는 성과가 만약에 지금 봤을 때
상당히 크지만 이게 크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폐광기금을 지원을 안 하는 순간에 완전히 원상복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광산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장돼야 된다는 게 지금의 추세고요. 그래서 이달 초에도 국회의원이 이제 현재 10%, 25%인 그 비율을 10% 더 올려서 35%대로 하고 그리고 2025년 소멸시효도 아예 없애야 된다. 그렇게 그런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국회가 지금 좀 다투고 있어서 이제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광 지역 주민들이나 강원도민들 다시 다 또 투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 이 강원랜드의 적자폭이 크면서 올해는 폐광기금을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거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보니까 산정 방식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그렇죠. 기본액에 매출액의 10%를 더해서 내는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액이 안 나오고 수익이 안 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나올 수 있게 이게 망하지 않는 한 강원랜드가 그렇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정선만 해도 이 폐광기금으로만 300~400억 원의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예상했던 사업들, 우리 주민 수건 사업들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정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거와 더해서 이 폐광지 교부세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8,000명에 달하는 강원랜드 이용객들이 지금 10분의 1로 확 줄었는데 폐광기금과 법인 지방소득세, 뭐 주식 배당금까지 하면은 300~400억대의 재원이 지금 이제 아예 없어지잖아요. 정선만 봤을 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해소를 하냐? 그럼 교부세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법의 근거는 있거든요. 페트법 22조에 보면은 교부세 지원의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지능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10년 전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해서 이번에 같은 상황에서는 교부세를 좀 과감하게 확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수익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익금의 25%니까. 그런데 이제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수익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액의 10%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라면 이익이 안 남으니까 폐광기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관광진흥기금은 매출액은 1조 벌어들였잖아. 그럼 1,000억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면. 그러면 지금 그래서 폐광기금의 산정 방식을 이익금이 아니라 매출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가 나온 것도 그것도 아마 특별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지금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미래통합당 유상무원 의원께서는 또 이제 페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또 폐광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폐광 지역의 종합적인 지원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폐광 지역 발전 위원회도 신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10년으로 된 태특법 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고 또 폐광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게 하는 등 좀 폐광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그렇다면 폐광 기금 자체에 대한 관심은 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을 했다가 뭐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련법 시행령에서 지금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두 번째는 기반 시설 마련, 세 번째가 교육문화 사업, 네 번째가 후생복지, 그리고 마지막이 관광진흥인데 2011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약 한 1조 8,400억 정도가 폐광 지역에 폐광기금으로 이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돈을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석탄기금을 지원을 해서 대체 산업이라든지 기반 산업들을 육성을 했는데 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태백에 있는 O2 리조트입니다. 이게 경영이 악화되면서 결국 민간에 매각이 됐어요. 두 번째, 영월에 있는 동강시스타라는 리조트입니다. 이거 역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은 민간에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삼척의 추추파크라 그래서 기존의 철도선을 활용한 어떤 뭐 기차 테마파크 뭐 이런 거를 이제 표방을 했었는데 이것 역시 좀 운영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요 관광지 동해안에 있는 주요 관광지 보시면 리조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야 되는데 그냥 떨렁 어디 뭐 저 지역 한가운데 리조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 갈 어떤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잡자. 또 어떤 일관성이 있고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을 집행하자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페트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정부 주도로 해서 설립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정부 출연기관이 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제시한 건 그거예요. 검증된 기업에 대한 재투자가 제시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잘 될 수 있게 활성화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것을 폐광기금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이게 애초에 처음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증도 안 돼가지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마을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마을 자치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페트법 연장을 두고 이제 다시 5년이 남았는데 재연장을 두고 여러 가지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페트법이 마지막 보루라고 보고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연장 반드시 시켜야 돼. 연장도 시키고 시효를 아예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우리 강원도 지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 계속 존재하고 있을 테니 페트법 시효 자체를 없애고 저는 그 부담금 비율 자체도 조금 더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까 우리 먼저 언급을 했지만 정부에 내는 관광 기금하고 기준이 다른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매출에 대해서 이제 퍼센테이지 부과해서 환수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반대 의견으로는 도박 중독을 양산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2001년에 한국 도박 중독 센터를 그 강원랜드 부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더 강화를 하면서 그 시효 없애고 분담금 늘리고 하는 거는 동시에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폐광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자금 확보 방안은 이거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간 1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나는 사업이 어디 있나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악이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신 그 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도박 중독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좀 더 기능을 넓히고 인력도 보강하고 거기 출입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하게 페트법은 연장이 돼야 되고 시효는 폐지돼야 됩니다. 다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과제들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잘못했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고 지자체들도 또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폐광기금을 어떻게 아주 알뜰살뜰하게 쓸 건가 그게 곧 폐광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각계각층의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폐광 주민들에게 강원랜드 그리고 특별법이란 이라는 주제로 정별림 변호사님께서 선정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폐광지역 주민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페트법이란 황금알은 아니어도 알은 계속 낳게 해주는 거위. 저는 강원랜드 존재의 이유가 뭐냐?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래 강원랜드를 왜 만들었냐 이거죠. 한 줄 평이 아니라 헤드라인 같아. 홍승현 기자. 약간 그 광부의 입장에서 생계 문제에 내몰린 전직 광부 그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까? 그러면 일단은 전직 광부들의 마음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마음도 좋고 해서 임원 기자님과 홍승현 기자님 두 분께 공동 수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식 기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 의견으로 모이세요.